같은 시대, 같은 나라, 같은 하루 24시간을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평생 돈에 쫓기고 어떤 사람은 돈이 그 사람을 따라옵니다. 비슷한 조건에서 시작했는데 왜 어떤 사람은 평생을 억이라는 벽 앞에서 머뭇거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억을 발판 삼아 상상 이상의 부를 쌓아갈까요? 이 차이를 만든 건 운도, 재능도, 천재성도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부자들의 삶을 살펴보면 억가지인 사람과 억부터인 사람은 돈을 대하는 태도부터 시간을 쓰는 방식, 실패를 해석하는 관점,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까지 결정적인 차이점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점이 부의 격차를 만들어낸 것으로 봅니다. 결국 돈의 크기는 자신이 생각하고 설계한 그릇의 크기만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생 억가지로 살 것인지 아니면 억부터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것인지 그 선택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억가지인 사람과 억부터인 사람의 결정적 차이 4가지를 하나씩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돈을 다루는 방식. 돈을 모으려는 사람과 돈을 굴리는 사람의 차이. 억가지에서 머무는 사람과 억부터로 뻗어나가는 사람. 둘 사이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돈을 대하는 생각의 차이입니다. 같은 1억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목표로, 어떤 사람은 수단으로 봅니다. 억가지인 사람들은 대부분 돈 그 자체를 목표로 삼습니다. 1억 모으기, 5억 만들기, 10억 자산가 되기 같은 숫자에 인생의 방향을 맞춥니다. 그래서 밤낮 없이 일하고 소비를 줄이고 통장에 숫자가 쌓이는 걸 목표로 삼습니다. 하지만 돈을 목표로 삼는 순간 목표 그 자체로 끝이 됩니다. 반면 억부터인 사람들은 돈을 모으는 것보다 돈을 굴리고 돈이 일하게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돈은 가만히 두면 숫자에 불과하지만 움직이게 하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도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은 굴려야 자산이 된다며 돈이 일하게 만드는 구조를 먼저 설계합니다. 예를 들어, 이 돈으로 어떤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 이 자금이 누구와 연결될 수 있을까? 이 돈을 지금 어디로 흘려야 나중에 돌아오게 만들 수 있을까라며 돈이 일하게 만드는 구조를 설계합니다. 그들에게 돈은 멈춰있는 숫자가 아니라 움직이는 에너지입니다. 모으는 돈은 정체된 자산이고 굴리는 돈은 확장되는 자산입니다. 이제 돈을 모으는 데서 멈출 것입니까? 아니면 굴리는 데서 시작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일하는 방식. 내가 직접 일하는 사람과 시스템으로 일하는 사람의 차이. 억가지인 사람들은 시간은 곧 돈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더 오래 일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퇴근 후 야근, 주말엔 부업, 새벽엔 투잡까지. 잠도 줄이고 인간관계도 줄이고 결국 삶도 줄어듭니다. 억가지인 사람들은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번다는 구조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자신이 일을 멈추면 수입도 멈추게 됩니다. 몸이 아프거나 여행을 가면 수입은 제로가 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는 억 이후의 문은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억부터인 사람은 완전히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시간은 돈이 아니라 시간은 기회비용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시간을 직접 팔기보다 사람, 기술, 시스템을 연결해 돈이 스스로 움직이도록 설계합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고 몸이 아파도 여행을 가도 시스템은 계속 작동되도록 합니다. 즉, 억가지인 사람은 직접 일하고 억부터인 사람은 시스템이 일합니다. 억가지인 사람은 시간을 더 많이, 더 열심히 쓰고 억부터인 사람은 시간을 더 똑똑하게 씁니다. 억가지인 사람은 이 일은 나 아니면 안 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억부터인 사람은 나 없이도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자고 설계합니다. 노력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경계선의 이름은 시간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시간을 팔면 돈은 들어도 삶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시간을 사면 돈과 삶이 함께 확장됩니다. 세 번째, 수익 구조. 단 하나의 수입에 의존하는 사람과 다양한 수입원을 만드는 사람의 차이. 억가지인 사람들의 소득원은 대부분 월급이라는 단 하나의 수익 파이프라인에 의존합니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돈이 들어오는 단일 소득 구조는 안정적으로 느껴지지만 그 수도관 하나가 터지면 모든 게 멈춥니다. 만약 지금 다니는 회사 사정이 안 좋아진다면,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는다면, 혹은
몸이 아파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면 바로 그 순간 자신의 수입은 제로가 됩니다. 하지만 먹부터인 사람은 처음부터 수익원 구조 자체를 다르게 설계합니다. 그들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듭니다. 즉, 급여 수익, 자산이 자산을 낳는 투자 수익, 온라인, 콘텐츠 같은 시스템 기반의 사업 수익과 지적 재산권 등 잠자는 동안에도 들어오는 수익. 이렇게 수익원을 다양화하는 데 집중합니다. 어느 하나가 막혀도 다른 수익 파이프에서 계속 돈이 흐르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수익원은 외로운 한 줄의 수익 파이프인가요? 아니면 든든한 다중 수익 구조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부의 크기는 수익의 양이 아니라 흐르는 방향의 개수와 구조가 결정합니다. 하나의 수익 파이프에 인생을 걸지 말고 자신만의 두 번째 수익 파이프, 세 번째 시스템을 설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수익 파이프를 늘리는 사람이 결국 많은 부분에서 유리한 선택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인맥. 감정적으로 좋은 사람을 만드는 사람과 기회의 좋은 흐름을 만드는 사람의 차이. 억가지인 사람들의 인맥은 대부분 마음을 나누고 서로 위로해주고 가끔 술 한잔 나누는 사이 같은 감정적 친밀감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감정적 관계는 따뜻함을 주지만 흐름이 없는 관계는 기회를 만들지 못합니다. 반면 업부터인 사람들은 인맥을 기회의 회로로 봅니다. 그들은 인맥을 단순히 감정의 의지처가 아닌 시스템처럼 설계하고 운용합니다. 함께하면 감정적 위로가 되지만 시스템을 만들면 기회가 됩니다. 정보를 얻고 연결하고 함께 작동시켜 관계 자체에서 돈이 흐르고 기회가 움직입니다. 결국 연결된 사람만이 연결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억가지인 사람은 혼자 검색하고 혼자 공부하고 혼자 결정합니다. 그렇게 혼자의 힘으로 얻은 정보는 이미 묵은 뉴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먹부터인 사람은 사람을 통해 배우고 직접 만나서 얻은 생생한 현장 정보는 연결된 사람들과 함께 성장합니다. 이처럼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인맥은 여러분을 위로만 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미래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인맥은 위로만이 아니라 미래를 움직이는 지렛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억가지인 사람은 감정적으로 좋은 사람을 원하지만 업부터인 사람은 기회의 좋은 흐름을 설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들은 사람을 통해 돈이 흐르고 정보가 흐르고 기회가 흐르도록 만듭니다. 지금까지 억가지인 사람과 업부터인 사람의 결정적 차이 4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업부터인 사람은 더 똑똑해서가 아니라 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돈의 크기는 결국 자신이 생각하고 설계한 그릇의 크기만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돈을 모으려는 사람과 돈을 굴리는 사람의 차이, 내가 직접 일하는 사람과 시스템으로 일하는 사람의 차이, 단 하나의 수입에 의존하는 사람과 다양한 수입원을 만드는 사람의 차이, 인맥을 감정적으로 좋은 사람을 원하는 사람과 기회의 좋은 흐름을 만드는 사람의 차이였습니다. 이 내용이 자신의 돈에 대한 기준과 구조를 다시 생각해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마인드였습니다.